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개월여 만에 2030선 탈환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점차 좀 해소가 돼가는 듯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이 항공주의 반등과 유통업의 상승까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전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공략하면 좋을지 저희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동안 그 종목들을 발굴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민박사 민경문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절대 놓쳐선 안 될 시장 분석과 그리고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얻는 매매를 위한 주식 투자 기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꼭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1월 4일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이렇게 저랑 함께 하신다고 네네. 머리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 함께 한다 그래서. 네, 그거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좀 상쾌한 기분으로 출발하고자 산뜻하게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뜻한 마음으로 저도 그리고 우리 이태훈 전문가께서도 저희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산뜻한 종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1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을 해보기 전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남겨보시라고 일단은 이태훈 전문가의 개인 톡방 참여 방법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전문가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나는 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을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죠. 6글자를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은 이태훈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부터 한 다음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되짚어보고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놀라신 것 같아요. 전화가 갑자기 끊긴 것 같아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연결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예. 오늘 시장을 봤더니 시장이랑 같이 또 환율도 4개월 만에 1,150원대에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네네. 이렇게 안정화된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좀 가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훈민정음 출발할 때부터 좋은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죠. 오늘 하이닉스의 신고가를 보게 됐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에 큰 폭 코스피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월요일 큰 폭 상승을 했죠. 코스닥 또한 지수는 재미는 없어도 종목은 재밌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증시 안 무너진다. 이 실적을 갖고 사람들은 실적이 나오면 다음 실적은 무조건 많이 나와야지 지수가 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하락해도 워낙 전에 실적이 좋고 지금 실적이 낮은 것 같지만 글로벌 경기에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올라갈 이유는 충분하다.
근데 한국 증시를 끌어내리는 글로벌 악재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한국도 영향력 속에 있는데 사실상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문제고 우리 그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과 미국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있었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트럼프가 해결을 할 겁니다. 뭐 이득이 되건 손해가 보던 어떻게든 해결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악재는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오늘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재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지켜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4연승은 당연한 거다. 왜 좋은 기업을 왜 싸게 팔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상승을 모색하는,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을 때 지수는 더 간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241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돌파하면서 1년 동안의 시세는 강한 시세를 이제 붙여주는 거죠. 코스피는 돌파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4천억대를 매수를 했고요. 연말 들어서면서 기관도 펀드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은 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굉장히 안정돼 있다.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 땅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켰는데 실상 저가 대비 30%밖에 못 올랐으니 시장 대비 수익률은 그 정도면 뭐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코스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익률 게임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 특징적인 종목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덴트가 점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외에 정치인 관련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요. 상한가도 나오고 정치인 관련 정책주가 상한가, 특수건설, 우원개발이 상한가를 치면서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지수는 상방에 열려 있고요. 대신에 종목은 재료나 뉴스가 있는 종목에 집중하십시오. 종목 장세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수와 같이 가게 되니까 조금 혼돈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개별 종목들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또 이 분위기는 약간의 투기적인 냄새는 나거든요. 근데 어느 종목에서 어떤 섹터에서 수익을 내든 수익을 내면 되니까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순환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쭉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핀맨다존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실적도 아니고요.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시장의 이슈. 대정화금이 또 급등이 나왔고요. 순환매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 펜벨다조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진바이오텍이 치고 간다 그러면 제일바이오도 재차갈 수 있는. 근데 쉽게 꺾이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한 대절병 관련해가지고 언제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체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SK 하이닉스까지 지켜봤을 때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좀 상승장을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지수하고 무관하게 올라가기도 하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또 내 종목은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 시간을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과 내일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 박사님을 좀 만나고 와봤는데요. 민 박사님을 만나고 온 사이에 샵 4989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종목 상담 신청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코너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빠르게 시작하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4만 원 대비해서 주가가 4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자, 올해 연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모든 이평선 한 번에 돌파를 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또다시 한번 한 단계 추가적인 레벨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12,100원 그리고 비중 10%. 12,100원이시면은 지금 수익률이 상당하신 상황인데 물론 뭐 충분한 수익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일장 공략주에도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5,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2차 목표가는 27,5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코리아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4,330원에 20%. 자, 화장품 관련주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을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코리아나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들은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 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3,4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동은 아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은 아나텍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5,5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난 이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10월달 내내 이 5,500원 근처에서 횡보하는 흐름인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반등한다면 1차적으로 이제 한 6,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비중 30%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리셨다 6,500원 위에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만약에 밀릴 경우 짧게 5,1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웰크론 보겠습니다. 자, 웰크론은 뭐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8월달 저점을 찍고 최근에 지속적인 이제 꾸준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봄까지 지속적으로 황사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흐름들은 좋다. 그리고 매수가가 3,850원에 비중 20%시면 매수가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홀딩하고 계시고 1차 목표가는 이전에 저항받았던 4,7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릴 경우 손절가 3,400원 이 자리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KH바텍입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폴더블폰 그중에서도 힌지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폴더블폰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가 15,800원이시면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신데 지금 고점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8,000원 보시면 되겠고 15,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괜찮으세요? 안 힘드시죠? 네. 그럼요. 네, 아니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너무 흥미진진한데 내 종목도 좀 간략한 코멘트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유 중이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샵 4989번으로 문자를 남겨두시면 잠시 뒤에 또 한 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번호 샵 4989번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이슈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 스탁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다양한 이슈 속에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반도체는 이미 회복세라고 나와 있고요. 업종은 반도체 장비 업종을 살펴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네페스, 유니테스트 그리고 DB하이텍을 종목으로 골라오셨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 뭐니 해도 정말 반도체겠죠.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계속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는 이미 회복세라고 골라주셨어요. 네. 소 부장님이 오늘 시장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아마 10월 달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제일 많이 언급해드렸던 업종이 바로 반도체 그중에서 소 부장일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는데 지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물량에 대한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전체 물량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출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
보였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 가격 둔화가 좀 일단 멈췄다라는 이야기만 나왔었는데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놀랄만한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사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도 마찬가지 수출 금액은 매년 감소가 되는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대의 감소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발표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수출액은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 7, 8, 9, 10월 달 10월에 25일까지 수출의 물량은 지금 매년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두 자릿수대 증가가 나왔다라는 부분. 즉 수출 물량, 반도체 수출의 물량은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지만 다만 DRAM 가격이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60% 반값 이하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출 가격 금액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을 뿐 이미 물량은 지난해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됐었던 시기다. 즉, 그 지난해와 마찬가지 슈퍼사이클 때와 비슷한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의 물량이 수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물량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 가격만 좀 회복되면 되는데 자, DRAM 그리고 이제 3D 낸드 쪽에서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이미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적정 수준까지 올라왔다. DRAM도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재고가 감소됐다라는 부분들, 즉 재고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5G 시대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내년에 특히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있는 해에는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반도체의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 부장님을 아십니까? 라는 키워드로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에 참 흥미진진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 그중에서도 또 전문가가 골라본 종목을 분석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장 키워드죠. 반도체는 이미 회복세라는 키워드와 관련해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먼저 넷패스부터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넷패스를 주의 깊게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 이제 넷패스 장비를 딱 이 종목을 눈여겨서 봤다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어쨌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완성 기업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고 그리고 올해 4분기 내년도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장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넷패스를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IT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특히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전자향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겠고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거는 반도체를 PCB의 기판에다 장착을 할 때 외부에 뭐 이제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 전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패키징 분야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시장에서 독과점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 매년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500억에서 2017년도 2,800억, 2018년도에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나 매출이 증가가 됐다. 영업이익도 올해 현재 254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218억을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600억 원까지도 현재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 바닥 대비해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고점에서 거의 4, 5개월 정도 박스권의 흐름들, 즉 27,000원대 중반에서 34,000원까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들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 저항, 지지 조정, 그리고 반등, 저항, 지지 조정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종가가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190억 원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박스권 하단인 만큼 손절가만 한 26,000원 정도 짧게만 잡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매출 증가가 기대될 거다,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4분기 실적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죠? 아,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향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넷패스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4분기 실적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서 손절가를 좀 잡아드렸어요. 살펴보실 분들은 손절가 26,000원 잘 적어두시고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이죠. 오늘 또 상승이 나온 종목이네요. 유니테스트를 꼽아오셨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역시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후공정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 매출액의 90%가 이 후공정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올해 상반기 실적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역시 이제 투자를 좀 지연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마찬가지 투자가 좀 상반기에 지연이 됐다라는 부분들 역시 업황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연말 4분기에 남아있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투자 자금 한 14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중국 그리고 이제 평택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유니테스트에 대한 수혜는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SK향 매출이 전체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SK향 매출이 70%, 60% 이상까지도 차지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를 하면서 50%까지 낮추었다. 올린 게 아니고 낮추었다. 즉 SK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삼성 쪽으로 매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중국의 푸젠 진화 이런 이제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이 안 좋으면서 고점 7월달 찍고 주가는 큰 폭으로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다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다시 제자리 전저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자, 오늘도 수급을 한번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만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 올해 이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 이제는 오늘 이제 최근에 6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완전 정배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지지난주에도 21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 21선 근처에서
결국 장중 무너졌습니다만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자 10월 초부터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면 지난 올해 이제 쌍봉을 찍었던 17,000원짜리 이 자리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뭐 밀릴 경우 14,000원 두 번의 아랫꼬리를 달았는데, 이 자리 조금 언더슈팅 감안해서 13,8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 줬습니다. 이 종목은 전체 매출 중에 90% 정도가 후공정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 매출에서까지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좀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소부장 해서 워낙에 그게 유행이 좀 되었는데, 아무래도 소부장 관련주들이 주가가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골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 DB하이텍도 네네. 차트를 보면 좀 비슷한 모양일까요? 아닙니다. DB하이텍은. 그럼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DB그룹 계열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팹리스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제 DB하이텍에서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설비만 만들어 있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의 주문의 요청에 맞게끔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만큼 다품종 소량 생산, 즉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원칙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이 원하는 데에 맞추어서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그러한 만큼 역시 단가가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뭐 스마트폰이 올해 호황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보안용 카메라 역시 올해 호황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파운드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고,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역시 업황, 특히 파운드리 업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서 지금 라인이 거의 뭐 90% 이상 현재 가동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에 맞추어서 꾸준히 공장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3분기,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6년 7,700억, 2017년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3,700억 기록을 했고,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가 증가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마찬가지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자,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7,600억 원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반도체 업체들 대비해서 상승한 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21선에서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장중 21선을 터치를 한 이후 양봉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도 역시 외국인들이 혼자 지금 최근에 189억 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10억 원 단위의 순매수가 이렇게 꾸준히 유입이 됐었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뭐 21선 근처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차 목표가는 뭐 한 19,000원 정도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세 번째 종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DB하이텍이었고요. 납품종 소량 생산, 고객 맞춤형 납품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으로까지 그게 이어지게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4분기 실적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 좋은 기업들 지금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개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손절가를 좀 잡아드렸죠. 저희가 이 DB하이텍 손절가 19,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주식 훈민정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또 프로그램을 함께 즐겨주실 수 있도록 방금 또 TV 켜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훈민정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요, 계속해서 9시부터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을 이용하신다면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까지 또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6글자 검색을 하시면은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또 톡방에서도 무료로 많은 이야기들 공유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훈민정음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은 힘들어 보이지만 샵 4989번으로 계속해서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2760님 LB세미콘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LB세미콘 역시 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움직임이 주춤한 이유는 이거는 지금 이제 반도체라 움직이기보다는 BTS 이제 월드스타 BTS 관련해서 엮여서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8,800원이시면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 약간 좀 손실 중이신데 여기서 이제 반등시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7,000원대 초반 한 7,300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프로스테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550원에 비중 30%. 자, 완전히 지금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한 20% 이상 현재 손실 구간인데 그래도 바닥을 찍고 좀 회복을 하는 최근의 차트 대부분의 차트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4,5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우리 회원님 매수가의 5,500원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밀릴 경우는 다시 한번 3,000원대 초반 중반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4,500원 안착 여부 확인하시고 안착하면은 좀 더 홀딩하시고 만약에 밀리면은 3,6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F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차트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월 10일 날 저점을 깼고 뭐 바닥에서 거래량도 거의 뭐 지금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2만 원이시면 오늘 종가가 딱 2만 원이십니다. 가급적이면 매수가 위에서 짧게만 잡고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지금은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0원에 비중 10%. 자,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한 번씩 실리면서 급등 조정, 다시 한번 21선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 조정, 다시 지금 21선 근처에서 어제 급등 한번 나오는 파동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목표가 1,200원 지속적으로 윗꼬리라는 1,200원, 손절가는 950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 뭐 아직 크게 가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금 중요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7,000원 이 자리를 뚫느냐 못 뚫느냐, 과거에 좀 저항을 받았었던 이러한 자리, 여기서 또 한 번의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뚫고 안착을 하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매수가가 6,800원이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가격입니다. 손절가 6,400원만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1차 목표가 7,7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해보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시고 이태원 전문가의 무료 톡방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은 방송 끝난 후에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좀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시장의 업종하고 종목 확인을 해봤으니까 내일 시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화요일장이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관심주들을 전략까지 함께 좀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내일장 관심주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아무래도 10월 달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을 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많이 좀 이제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다른 쪽에서 제가 오늘은 찾아봤습니다. 자,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그중에서도 이제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또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 또 역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 증권주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중에서도 제가 삼성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그룹 계열의 우리나라의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증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5월 말 6월 초에 거래세가 인하를 하면서 그 당시 뭐 일단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 대외적인 변수로 좋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래세를 인하를 한다, 단계적으로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추가적으로 3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인하가 나올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 수입, 브로커리지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브로커리지 수익 말고 IB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최근에 이제 IB 쪽에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IB 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50% 가까이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역시 실적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제 올해 연말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상승이 되면서 거의 뭐 5%에 달하는 4% 후반대의 배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의 움직임은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 호황을 노릴 때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될 때 좋은 흐름들을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 종목의 맥점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항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최근까지도 잠시 무너뜨렸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하고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34,500원 이하, 그래서 34,000원까지 지지라인까지 천천히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자리 쌍봉을 찍었던 3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32,000원 전저점 요 라인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는 삼성증권입니다. 증권업종이 오늘 3% 넘게 가장 많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증권 거래세 인하 이슈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배당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내일장 관심 종목에 담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에서 34,5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팁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날카로운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만큼은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화면 통해서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네요. 기업의 적정 주가 찾는 법이라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혼자서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강의를 좀 시작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항상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를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현재 실적 대비해서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자, 우리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의 지분을 매수를 하는 거고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 기업이 이제 원래의 목적인 영리, 그죠? 수익을 많이 올렸을 때 영업이익이 올라왔을 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때 내 지분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현재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5,000원, 3,000원. 그래서 무조건 싸다. 반면에 주가가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 기업의 실적에 맞는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PER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PER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의 기본적 분석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PER, 흔히 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PER이란 프라이스 어닝 레이티오,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즉 현재 주가가 수익 대비해서 몇 배 위치에 가 있느냐, 현재 주가가 수익 대비해서 몇 배 위치에 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빌딩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A라는 빌딩, 딱 봐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상당히 비싸 보이는 빌딩입니다. 반면에 B라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기하는 미니 빌딩 정도 5층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A 빌딩이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거는 아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좋아 보인다고 A라는 빌딩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조건, 향후 성장 가치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이 계산하는 중점도는 가장 기본이 바로 임대 수익률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A라는 빌딩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느냐, B라는 빌딩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가장 큰 결정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럼 표를 한번 보시면, 자, A라는 빌딩, 어마어마했던 빌딩입니다. 1,000억입니다. 1,000억. 월세가 무려 4억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년 48억 원 정도 12개월 하면 그러면 임대 수익률, 연수익률이 4.8%. 그리고 B라는 빌딩 100억, 그리고 월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1년 동안 하면은 거의 6억 정도, 그러면 연수익률이 6%. 즉, 눈으로 봤을 때는 A라는 빌딩이 훨씬 더 좋지만 이제 수익적인 측면 입장에서는 당연히 B를 선택을 해서 B를 구매를 해서 임대사업을 영위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이 주식의 주가가 지금 얼마다 라고 해서 그것 자체로 주가가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의 주가 그리고 이 기업이 지난해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EPS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파악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가는 매일매일 바뀌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주당 순이익, 언퍼 쉐어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 이거를 이제 EPS라고 보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EPS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전체의 주식수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분모와 분자에 둘 다 곱해주는 주식수. 어차피 똑같은 이제 분자에 곱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PER 가격은. 즉, 주가 곱하기 주식수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시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곱하기 주식수 하면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된다? 전체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기업이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기업이든지 다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다고 올해도 역시 100억을 번다, 80억을 번다, 120억을 번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종목계만 PER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서울경제신문에 지난주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11배를 뚫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시장의 지금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1배다. 즉, 내 종목들을 가지고 PER을 계산을 해봤을 때 11배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 평균 대비해서 고평가돼 있다. 반면에 11배 밑으로 10배, 8배, 5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 시장 PER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기업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았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제 PER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천천히 모아서 투자 개념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앞으로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찾아갔을 때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자, 보시면 제가 이것도 내일장 공략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실적을 보시면 매년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24%가 증가가 됐으니까 아마도 4천억 정도의 매출액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336억 원을 기록을 했다. 하반기에 어떠한 이슈 업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워셔의 판매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곱하기 2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한 670억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683억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HTS에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670억 원으로 이제 4,600억을 나누게 된다면 7배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분자에 670억 그리고
분모에 4,600억을 계산해서 넣어보면은 6배, 7배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 그 중에서도 에어워셔 자체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어느 정도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제 내년, 후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평가돼 있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올해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전망 특히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의 단기 순이익 예상치가 나올 겁니다. 그 예상치를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눠 본다고 하면 PER이 몇 배가 나오냐. 그래서 10배, 11배를 기준으로 그 밑에 즉 한 자릿수가 나오면은 현재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상 나오면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기업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 기업의 적정 주가 찾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로 인해서 적정 주가를 혼자서 분석을 해보시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카카오톡 잠시 뒤에 참여를 하시면은 저희가 또 이태원 전문가께서 직접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6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들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아울러서 또 위닉스라는 종목까지 살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알찬 강의로 마무리해주신 이태원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시장도 상승장을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 밤 10시에 다시 한번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내일 밤 10시에 솔깃한 정보들 챙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